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해야 돼요? 인터넷 업종이라고 해야 돼요? 저희가 그 섹터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상을 드리긴 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인터넷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약간 해외 쪽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 게임이라고 그냥 저희 섹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네. 뭐 어찌됐든 네. 그 저희 제 11회 베스트 애널리스트,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 시상식에서 소프트웨어 섹터, 사실은 인터넷 게임 쪽, 그래서 베스트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용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확실히 네, 요즘 굉장히 섹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불타오르는 네, 질문도 많으시고 파이어. 네. 부담도 되고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 진짜 압박감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맡고 있는 종목이 안 가면 안 가서 걱정. 네. 또 그쵸. 가면 가서 걱정. 이렇게 또 빨리 가도 걱정. 네. 그렇죠. 뭐 잠시 후에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긴 한데 우선은 참 검색은 주로 뭘로 하세요? 저는 항상 네이버를 쓰고 예. 근데 이제 저는 리서치를 할 일이 많으니까 사실 그때는 이제 구글. 구글링을 많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상적인 건 네이버로 많이 하고 그렇죠. 일적인 네. 거는 이제 구글링을 많이 하고 네.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찾을 그러실 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게임은 잘하세요? 게임 어릴 때부터 해서 네. 사실 적성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예요? 원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제일 오래 재밌게 했었고 뭐 저 대학교 1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게. 워크래프트. 네. 저도 잠깐 했었는데. 네. 거의 졸업하기 전까지 했으니까요. 아, 8, 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일하면서는 바쁘니까 저도 예.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즐겨 하시는 게임이? 요즘에는 그 AFK 아레나라고 예. 사실 중국산 게임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중국산 게임하면 사실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뭐 중국 약간 짭퉁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그러면 플레이하는 스타일은 주로 어느 롤플레잉? 그렇죠. 네, MMORPG 같은 거? 네, 롤플레잉을 주로 하고요. MMO는 사실 좀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현질? 그렇죠. 네. 네. 그거보다는 그냥 수집형이라고 하는데 캐릭터들 막 여러 개 모아서 네. 그거 키우는 약간 네, 그런 게임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RPG 게임이 잘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MMORPG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 네. 이런 거 좋아하다 그것도 보니까 재밌죠. 네. 사실 이 증시 쪽에서 돈 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NC소프트나 이런 거에 관심 갖고 보고 싶어도 한번 리니지 뭐 이런 거 해보려 해도 재미가 없어 저한테. 맞아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으세요. 뭐가 재밌냐? 그러니까 막 계속 네. 어디 일하면서 책상 저쪽에다 핸드폰으로 계속 게임 돌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쵸. 이해가 안 가. 근데 그쵸. 막 주가는 날아가. 그래서 제가 거의 못 따라가가지고. 사실 그거는 따라가기 좀 쉽지 않은 트렌드죠, 사실. 네. 근데 또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저도 좀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님은 이 MMORPG 좋아하시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여튼 뭐 게임은 게임대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잘 나가는 섹터에 계신 애널리스트 요즘 좀 근황이나 심경은 어떤지. 왜냐면 철강, 막 화학, 조선 이런 분들 나오셨을 때 딱 이제 근황 여쭤보면 일단은 긴 한숨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쪽은 어떠세요? 인터넷 게임은? 저희는 관심이 많으셔서 좋고 바쁜 것도 있는데 부담되는 것도 엄청 좀 있는 부담되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오르면은 제일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사야 되느냐라는 뭐 그런 질문이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거는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특히나 더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 실제로 내가 이걸 갖고 있다면은, 혹은 내가 이제 약간 진짜 투자자라면 여기서 진짜 살 수 있나? 혹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약간 그런 걸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평소
항상 똑같습니다. 뭐 보고서 쓰고, 네.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서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내부 일정도 하고 하면서 네, 바쁜 것 같아요, 요즘 좀. 네. 뭐 증시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떨어지는 네. 칼날 잡지 말고 그렇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네.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네.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마 그 패시브 펀드, 그냥 인덱스대로 따라가는 펀드의 비중만큼 담겨 있는 거 외에는 네. 이거를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정말 쉽지 않을 거고 그쵸. 네. 흔히들 밸류에이션 좀 본다 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이미 다 팔고 없어.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거. 네이버 카카오가 속된 말로 털린다고 하잖아요. 네. 다 털린 거예요. 어우, 무서워. 그래서 이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다. 인터넷 게임 업종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밸류에이션이란? 밸류에이션은 사실 저희 섹터에서는 네. 좀 보조 지표 같아요. 그러니까 막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네. 그 재무 이론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쵸. ROE라고 네. 하는 이제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찍힌 데이터들 가지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으면은 1억을 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2,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익성 지표로부터 시작을 한 게 밸류에이션인데 약간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산업, 뭐 금융업이나 혹은 이제 뭐 철강 조선 같이 약간 내구재 산업 같은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됐는데 저희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자본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전통적인 산업 모델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일단 원래 되게 다양한 밸류에이션이 좀 저희 섹터에서 많이 시도가 됐었거든요. 네. 가령 플랫폼에 이용자 한 명당 가치 뭐 이런 류의 이제 되게 약간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이제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저도 그냥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방향성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밸류에이션은 약간 물론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보조 지표다 약간. 밸류에이션만 보면 절대 살 수가 없죠. 절대 이 주가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그냥 100배 때리면 되니까. 100배. 네, 100배. 100배까지는 아니에요, 요즘은. 근데 이게 몇 배 나요,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 뭐 네이버가 한 주가가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 한 40배에서 45배 정도일 것 같고요. 카카오는 한 50배에서 60배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바이오주는 적자 상태인 데들이 많으니까 아예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안 되는 데들이 많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는 기업 가운데 PER 4, 50배. 그것도 아주 단기적인 게 아니라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걸 보는 시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진짜 보기 네.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밸류에이션만으로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계속해서 드는 고민이 그러면 적정 주가란 무엇이냐?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차익 실현을 할 필요도 있을 텐데 언제쯤 그렇죠. 차익 실현을 네. 해야 되고 그렇죠. 조정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합당한 가격 조정일 거냐? 네. 되게 어려운 문제죠. 어렵죠. 네. 이게 확실히 그런 저희 섹터 뭐 네이버 같은 기업의 주가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은 네. 어쨌든 위로 막 진짜 하늘을 뚫을 듯이 계속 오르기만 하던 때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예, 한 예. 2, 3년 동안 주가가 내리기만 했던 네, 네. 가장 단적으로 지금 네이버가 27만 원인데 네. 작년 이맘때 10만 원까지 10만 8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고작 1년 전에, 동안, 예. 네, 1년 전에. 그래서 보면은 저희 섹터는 약간 이게 주가가 방향성이 바뀌는 게 밸류에이션 이런 거보다는 두 가지 경우에 보통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는 진짜 약간 도에 지나칠 정도로 거품이 꼈을 때, 예. 거품이라는 표현을 좀 뭐 그러니까,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주가가 올랐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네, 네. 옛날에 페이스북이 2012년에 상장을 했는데 예.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고 그 페이스북이 그때 이제 이용자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가치를 네이버 밑에 라인 메신저가 있었으니까 라인에도 적용을 해보자. 근데 그때
그때 라인의 이용자가 대략 한 2억 명 정도라고 이제 그 자료에 네이버의 자료에 보이는데 그러면은 2억 곱하기 10만 얼마요? 20조. 20조. 그래서 약간 라인만? 실제로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인정을 받아서 네이버의 이익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그때 기준으로 100만 원 근처까지 올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다시 한 2년 정도 조정을 이렇게 쭉 이제 천천히 받아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이 일어났던 게 17년부터 딱 19년 상반기까지가 이제 쭉 네이버가 주가가 빠지기만 했던 시기였는데 그 전에 한번 액면 분할이 있었던. 맞아요. 네네네. 혹시나 이게 100만 원 근처 이게 이해하기 듣고 좀 헷갈리시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쵸. 그때가 또 왜 그랬냐면 그때는 실적이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딱 2년 동안. 근데 그때가 전 세계 인터넷 기업들이 인공지능 뭐 이런 게 화두였었거든요. 알파고. 네네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개발 인력들을 엄청나게 뽑으면서 네. 갑자기 이제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비용 증가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악화되는 시기가 딱 2년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실적 악화되는 거에 맞춰서 주가가 쭉 빠지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반전을 한 이유가 뭐 사실 언택트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네. 원래 인터넷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17, 18, 19는 사람을 엄청 뽑으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시기가 끝나서 이제 비용이 다시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니까 네. 이게 매출에 이상이 있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탑라인에. 네. 그래서 다시 자연스럽게 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그와 동시에 뭐 핀테크나 뭐 웹툰이나 이런 원래는 이제 이익이나 이런 거에 기여를 못했었던 사업들이 갑자기 이제 뭐 정부가 이제 핀테크에 대한 육성 의지와 정책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작년에 특히 이제 많이 해주면서 막 발표하기 시작하고 웹툰은 갑자기 막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막 북미 지역에서 1,000만 명씩 이제 본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니까 이런 것들은 가치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납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오른 거죠. 근데 여기에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게 되니까 그럼 이것들이 더 빨라지겠네. 원래 예상했던 속도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시대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비용이 늘어나기보다는 또 사업 구조도 다양하게 펼쳐놨고 그것들이 다 이제 매출 측면 상방으로 다 열려 있는 비즈니스를 보는 거죠. 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불현듯 생각나는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2년 전 그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카카오 다음 합병하면 뭐하냐, 비즈니스 모델이 약하다, 수익 맞아요. 모델이 약하다, 네. 돈 못 번다, 이거 지적질하고 네. 그랬었는데 아이고 언론이나 잘 벌고 있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죠. 저희끼리도 사실 카카오의 가장 이제 리스크가 돈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못 나는 회사였으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돈 벌 건데 이거.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근데 갑자기 카카오가 톡보드라고 하는 광고 요즘 많이 보실 그렇죠. 텐데 카카오톡 상단의 광고. 네네네. 그거를 탁 내세웠는데 사실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핫플레이스잖아요. 약간 타임스퀘어 그 한복판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온라인상에. 그쵸. 오프라인으로 따지자면 거의 진짜 네. 타임스퀘어에 있는 큰 메인 광고판인 네. 거죠. 카카오톡 상단에. 그러니까 이거가 실제로도 그리고 광고 효과나 이런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2천만 원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저 언뜻 들었는데. 하루에 2천만 원이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이게 약간 뭐랄까, 노출당 5원. 노출을 많이 하면 이제 그만큼 당연히 더 많이 광고비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광고주들이 이제 여기로 막 이제 돈을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실적이 이익이 이제 갑자기 막 작년 막 재작년엔 분기에 막 300~400억 이랬던 영업이익이 올해부터는 이제 뭔가 1,000억 근처로 올라오니까 분기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네가 이제 되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또 반전을 한 거죠.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근원적인 이유였죠. 플랫폼의 무서움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벗어날 수도 없는 플랫폼이고. 그렇죠. 네.
뭐 항상 뭐 이슈는 많았어요. 사실 카카오가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뭐 검찰 수사도 받고 뭐 압수수색도 받고 그러다가 뭐 텔레그램으로 이민을 가늠하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그럼요. 플랫폼이라는 네, 그럼요. 그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PER 뭐 50배, 60배 줘도 누가 뭐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게.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뭐라고 봐야 돼요? 트래픽일 텐데요. 예. 문제는 이제 모바일 트래픽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어떻게 봐야 돼, 그럼? 이렇게 약간 추정해서 그 분석 사이트라고 하죠. 약간 네. 에베니 같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구글의 매출 순위 같은 게 막 게임 같은 게 보이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순위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출액을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를 가지고 추정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비쌉니다, 이제. 그렇죠, 엄청 비싸요. 네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지표를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던가, 네, 해야 되는 게 사실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다운로드 수, 방문자 수, 뭐 이용자 수, 그렇죠. 그리고 뭐 하루 매출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제 추정을 해주거든요. 약간 네네네. 신용카드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그렇죠. 신용카드사들한테 그런 데이터 사와 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보통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몇 그 유료 업체들 데이터를 한번 볼까 이렇게 봤는데 거의 1년에 몇 천만 원짜리 상품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품일 거예요. 한 3, 4천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찾아보기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어렵죠.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렵죠. 네. 아니 사실상 그 못 본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개별 게임의 뭐 혹은 이제 이용자나 매출은 거의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순위를 가지고 근데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때려 맞춘다? 이런 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 2등은 너무 이제 압도적 넘사벽이니까 제외를 하고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한 10위 하면은 1억에서 1억 5천 이 정도? 그 앱스토어 순위. 그렇죠.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네네네. 그런 약간 저희끼리 보는 그런 통상적인 그게 있어서 그걸로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거죠. 순위와 어느 방향성 정도? 그렇죠. 네. 쉽지가 않네. 그 참 정연구원님한테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를 안 해드렸던 것 같네. 요게 주린이들을 위한 네네네. 최근에 그 신규 그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 많고 해서 그분들한테 물고기를 잡아드리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 해서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업종에 투자를 하려면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약간 좀 그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개인들이 그 트래픽을 체킹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어렵죠. 네.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투자하기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되게 애매한 말인가요? 제가 왜냐면 리니지 2 나왔을 때였나? 네. 리니지 2가 NC인가요? 넷마블인가요? NC입니다. NC인가요? 네. 넷마블이 리니지 레볼루션. 네. 헷갈린다.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MMORPG엔 관심이 없는데 리니지 레볼루션인가? 그때 나온다고 해서 한번 깔아봤어. 그래 진짜 게임 좀 한번 공부해보자. 깔았는데 저는 정말 더럽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트래픽이라도 알아보자 해서 막 주변 사람들 물어봤어. 게임 이거 순위나 트래픽이나 가입자나 이거 좀 데이터 볼 수 있는데 어디 없냐?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냥 주변 사람들 친구들 많이 하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순위를 보셔야죠. 앱스토어 내 순위.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대략의 다운로드 횟수는 이제 어림수로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건 좀 약간 편한 자리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움직이는 게 2번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게임이 어떤 게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한 2달 뒤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베타 버전. 이제 2달 뒤에 출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영화를 약간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한데 예를 들면은 막 엄청 뭐 봉준호 감독님이 만들고 뭐 송강호 배우님이 나오고 이런 영화면은 바른손 상한가. 출시되기 전부터 이제 약간 그 기대감이란 게 있잖아요. 네.
이건 잘 될 수밖에, 이건 그쵸. 대박 나겠네. 흥행수표. 네. 그런 게 있는데 게임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예를 들면 그게 그 흥행 보증 수표가 게임은 보통 IP거든요. 명품 그러니까, IP. 그러니까, 리니지면 그냥 리니지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게임이 나오기 전부터 주가가 약간 먼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야, 이거는 대박 나겠네. 그때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게임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흥행을 성공을 한 걸 보고 사는 건데 이건 좀 이제 더 어렵죠, 약간. 그러니까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 좀, 라인업을 찾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건 쉽죠. 예. 그냥 메이커, 브랜드. 예, IP 같은 걸 보고 그러면은 이런 라인업이 있는데 얘네는 주가가 안 올랐다. 아니면은 내가 볼 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는 벌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럼 이제 그런 데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실제로 근데 막 게임이 흥행을 한 걸 보고 사면 이제 늦기도 늦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돈을 벌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노려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썬데이 토즈 같은 게 요즘 보면은 애니팡 4가 나온다고 하니까 또 다시 나와서.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심리적인 패턴 같은 게 좀 게임 주에는 있죠. 캐주얼 게임이건 RPG 게임이건.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는 너무 어려워요. 또 그 안에서 유료 결제 따로 있고 또 그 데이터는 공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NC소프트는 사실 주가 차트 펼쳐놓고 보면 거의 유일하게 20년 연속 장기 상승한 주식이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그 NC소프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말이야 NC소프트로 100%, 200% 수익을 냈어. 근데 20년 갖고 있었으면 몇십 배죠? 그렇죠. 몇십 배 날아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네. 불과 10년 전하고 따져봤어도 몇십 배 될걸요? 몇십 배까지는 아니고 네. 한 10배 정도. 10배 뭐 하여튼간 그렇죠. 예. 2배가 100%니까 네. 10배면 몇 %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잡고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또. 그쵸. 네. 그럼요. 그 10배를 돌이켜보면 같지만 예. 그 사이에는 막 2배가 오르기도 하고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이게 계속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다 사실 솔직하게 어떻게 다 미래를 알 수가 없는 이상 못 버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라는 데이터가 다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매 분기마다 나올 때면 이제 확인이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최근 한 3년 정도만 놓고 보면 비슷한 IP를 갖고 있는데 넷마블을 산 사람과 네. NC소프트를 산 사람과는 이제 천당과 지옥인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그게 이제 IP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넷마블도 리니지 이름 달고 나오잖아요. 그거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잘. 그거는 한계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NC가 넥슨과 경영권 분쟁 관련된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넥슨이 NC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 그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때 NC가 넷마블한테 100기사를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약간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네. 자사주 같은 거 서로 교환을 해서 네. 너희가 우리 편을 들어줘라 해서 그런 이제 약간 상호 협정 동맹을 맺으면서 대신에 우리 리니지 너희도 너 써. 불소 써. 블러드 앤 소울. 예, 블레이드. 어? 블레이드. 블레이드 앤 소울. 그래서 그 두 개로 넷마블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NC는 이제 그거 두 개뿐만이 아니라 리니지도 있고, 네. 뭐 아이온도 있고, 네. 막 이제 그리고 거기서 게임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냥 그 한 개만 브랜드 빌려와서 판매하는 사람과 그리고 뭐 좀 NC가 더 잘 만들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은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러네. 근데 게임은 좀 어려워서 저도 아무튼 그거는 현황 파악은 쉽지는 않은 걸로. 실제로 그래서 참 저희 그 베스트로 뽑힌 게 실적 추정 정확도, 그다음에 목표 주가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실적 추정을 잘했다라는 건데. 왜 웃어?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오신 분들마다 하는 얘기고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 넘어가는?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와 이제 자주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뭐 상황이 어떤가요? 여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논리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비용 같은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추정을 잘. 비용 추정하면서. 네. 근데 그거는 네, 운이 좋았다가 사실 가장 맞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얘기했으니까 게임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가 뜨면서 네이버, 카카오의 어떤 성장 속도도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게임 쪽도 뭐 더 트래픽이 높아진다라든지 이용 시간이 길어진다라든지 그런 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그건 그러니까 전 산업적으로 보면 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보면은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게임의 그 다운로드가 네. 확 늘어나거든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근데 이제 보면은 그분들은 원래 게임을 안 하셨던 분들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지금 다운로드를 받으신다라는 거는. 아하, 이미 나온 게임들을. 그렇죠. 아하.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뭘 다운로드를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리니지 M 같은 하드코어한 게임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 네. 네. 약간 좀 더 이제 캐주얼하고 이제 약간 좀 타임킬링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다운을 받으셨겠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게임 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뭐 단기에 뭐 NC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에 갑자기 확 이런 증가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게임을 해보시고 게임 재밌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면 장기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의 저변이 늘어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MMORPG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이제 선수들 그럼요. 게임인데 초보자가 들어가서 뭐 안 그러시겠죠, 그럴 수가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애니팡 같은 거 하실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은 거죠, 쉽게 말하면. 캐주얼 게임, 웹보드 게임 이런 거. 그거는 NHN이 제일 많이 하던가요? 네오위즈와 NHN. 네오위즈, 네. NHN. 커버리지하는 그 종목이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있고 NC소프트, 펄어비스, NHN, 아프리카 TV. 네, 컴투스. 컴투스까지. 네. 컴투스는 뭐 당연히 이제 모바일 쪽이고. 네. 이 중에서 지금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데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요즘은 대형사들이 확실히 주가가 쭉 좋았었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근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덜 오르났는데 네.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또 새롭게 찾아보는 게 좋겠죠. 약간 저는 아프리카 TV 같은 거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본인이 게임을 직접 하는 것보다 남이 게임 하는 걸 보는 걸 또 재밌어 한다고.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게임주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건 사실 아프리카 TV가 좋은 거죠. 많이 보니까. 게임 방송.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 TV는 옛날에 아마 나우콤이라는 회사에서 윈스하고 아프리카 TV를 이제 분할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프리카 TV 이 사무들이 되겠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지상파를 위협하는 정도의 플랫폼이 돼버렸고 새로운 문화가 됐죠. 네, 문화가 되죠, 확실히. 근데 거기도 또 부침이 있어요. 또 유튜브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TV는 그러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그렇게 막 이게 경쟁 관계 혹은 이제 유튜브 같이 큰 애가 하면은 네. 얘네 뭐 그냥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방송을 많이 보니까 좀 아는 거지만 이게 생태계가 또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세요. 3-4시간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막 짧게 편집하고 잘라서 유튜브에는 뭐 10분 단위로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라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경쟁이 아니라 공생 관계인 거죠, 약간. 그리고 애초에 아프리카 TV의 BJ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에다가 동시 방송을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켜놓고 방송을 하셔도 돼요. 그 아프리카에서 용인을 해줘요? 네, 그 파트너 BJ라고 해서 아프리카 TV랑 이제 계약 관계인 네네. 분들은 안 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BJ 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이제 공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유튜브를 보고 아프리카로 뭐 유입되고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그래서 약간 윈윈 관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막 걱정하시는 것만큼 유튜브가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아 그래요? 네. 요즘에도 그럼 수익은 잘 나나요? 아프리카 TV는?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네. 그것도 일종의 그냥 플랫폼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디어 플랫폼이죠. 미디어 플랫폼.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쓰고 계신? TP 목표 주가요. 네네네. 저 75,000원입니다. 75,000원. 아프리카 TV. 네. 근데 여기는 그 인터넷 서비스 쪽, 그다음에 말씀하신 미디어 플랫폼 쪽, 게임 쪽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토픽을 꼽기도 조금 하나의 통일된 주제는 좀 약간 찾기 어렵죠. 각각의. 그렇죠. 각각의 산업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쪽으로 그러면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실 산업적으로만 놓고 보면 인터넷이 좋죠. 엄청 좋죠. 사실. 훨씬 더. 네. 산업적으로는. 뭐 개인 취향은 있으시겠지만 네. 인터넷은 뭐 원래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산업인데 이게 원래 인터넷의 약간 약점이라고 하면은 막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 검색하면서 돈 내고 검색하진 않잖아요. 분명 그것도 서비스인데. 네. 메신저 막 쓰면서 원래 문자는 뭐 하나당 뭐 10원, 20원 이랬는데 예전에 돈 받았죠. 이제는 막 메시지 막 하루에 막 몇천 개씩 보내도 돈을 안 내니까 원래는 이제 트래픽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버는 게 너무 어렵다 혹은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게 약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두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들을 보면은 되게 뭐랄까 이제 돈을 바로바로 벌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핀테크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거고 뭐 웹툰 같은 것도 웹툰 하나에 200원씩 내고 이렇게 보고 그걸 또 영화 드라마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비즈니스를 바로바로 하는 거죠. 약간 판을 깔아놓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뭐 그게 플랫폼이죠. 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화 다운받을 때마다 얼마, 음악 다운받을 때마다 얼마, 그 웹툰으로도 했고 이제는 그게 금융 서비스까지 네. 되는 거고. 금융 서비스는 이게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카카오뱅크, 뭐 카뱅이나 장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금융은 사실 이게 중국을 보면은 중국은 약간 금융 서비스 인프라나 이런 게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열악했을 거잖아요. 실제로도 열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텐센트나 이런 데서 그런 핀테크 서비스를 내놓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원래 펀드 가입 못해서 돈 못 굴리던 분들이 바로 그냥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이런 걸로 MMF 같은 거 가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와, 다 남는 돈 굴리자 해갖고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빵 커진 건데 뭐 우리나라는 이미 뭐 연금, 저축, 뭐 펀드 다 엄청 하고 계신데 이게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기로 약간 좀 그 뭐랄까 경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금융은 사실 뭐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려면 수익률로 차별을 하는 게 밖에 없는데 확실한데? 뭐 이제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약간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금융 서비스까지 또 하나의 플랫폼화를 시켜버리는지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하나 토픽 찾아요? 아니면 둘 다 간다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저는 솔직히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를 더 좋아하시느냐는 뭐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섞어서 사면 되죠. 그럼요. 꼭 둘 중에 하나만 살 필요는 없고. 그럼요. 둘 다 사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게임주 중에서는 토픽이 저는 NC일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NC소프트는 근데 저기 목표 주가 넘어섰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저의 목표 주가는 보고서가 나올 때 이제 약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NC가 갑자기 확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미처 대응을 못한 거죠. 이제 약간 요즘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예전에는 이제 기관이 올리면서 산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기관이 약간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개인들이 이제 붙으면서 급등세를 만들어 버리고 그러신 것 너무 같아요. 빨라가지고 그럼 그걸 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이제 직업인데 그러면은 접근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자세요? 네. 밸류에이션으로 보기도 되게 좀 어렵고. 저희 섹터는 좀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섹터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에 대한. 그렇죠.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같은 거는 사실 제일 이제 뭐랄까 저희들도 사실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해외 기업들이거든요. 특히나 뭐 저희 섹터는 국내에는 비교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기업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해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황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해외 기업들의 주가 트렌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팡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네. 미국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어쨌든 주가가 동조화되는 경향성이 꽤 많았거든요. 네. 특히 뭐 외국인들이 약간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던 시기에는 요즘은 또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해외 기업들의 주가 상황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간 좀 동조화가 돼서 동조화 좀 이제 약간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예. 저희가 이 방송은 어찌 됐든 간에 뭐 지금 다 뭐 물고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만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임주 볼 때는 요것만큼은 좀 체크를 하시라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체크요. 네. 뭐 실적 추정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 아까도 이야기하신 게 어떤 뭐 변화 자체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공부하는 거 그 방향성을 보려면 어디에서 어떤 걸 보면 좋다 뭐 이런 것도 좋을 거고. 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뉴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뉴스? 네. 어떤 뉴스? 그냥 뭐 섹터와 관련된 모든 뉴스, 기업의 뭐 새로운 서비스가 뭐가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은 정부가 지금 핀테크 같은 거는 규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나 모빌리티 같은 것도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법, 타다 금지법 이런 네. 게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런 게 실제로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뉴스를 사실 꼼꼼히 보시는 게 약간 원론적인데 해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밑에 침체돼 있는 다른 뭐 철강, 조선, 그쵸 뭐 유통 막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네. 날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쵸. 네. 어떡하죠? 아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오면 답을 안 내는 걸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그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 게임 쪽 베스트인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